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김용호입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탁동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뺑아리가 안에서 열심히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쪼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이 알을 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과 밖에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북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화시하고 자원을 왜곡 분배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 경제가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북한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몇 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70년대 이후 핵 개발에 쏟아부은 비용은 자그마치 16억 달러입니다. 저게 얼마지? 북한 주민 2,500만이 2번 내지 3번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4년치 식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이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원을 왜곡 분배해서 핵과 미사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 정권의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정권은 그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또 억압적인 정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왜곡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 아마티르 센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기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사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대북 제재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이번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북한 공장이죠. 기업소의 일 전기 공급 그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소의 하루 실제 가동률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이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특히 평양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이를 평양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평양과 뉴욕의 맨하탄을 합쳐서 평해튼이다, 이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북한 사회가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3D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억제가 되겠습니다. 디터런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군사적인 도발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D는 dissuasion, 단념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IT 기지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마니를 탈취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단념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억제와 단념이라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세 번째 D, 다이얼로그,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3D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힘을 합칠 때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일본 정상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통일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에 한영 당원인가 합의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또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 외교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것도 참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통일부가 어떤 일을 더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정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 정진을 위해서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국내외에 북한 인권 정진을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2026년에 완성할 예정이고 올해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사회의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외의 NGO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합의된 자유, 평화, 통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통일은 한국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자유, 평화, 통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탈북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을 해서 기념하고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일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또 개인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에 관한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 번영을 함께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물망초 3개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물망초 3개는 납북자, 응유자, 국군 포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망초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뭘까요? 사랑해요. 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북자, 응유자, 국군 포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동대문 패션쇼에서 모델이 입었던 그 티 셔츠가 되겠습니다. 물망초 3개를 형상한 것으로서 납북자, 응유자, 국군 포로가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또 물망초의 꽃말처럼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또 탈북민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랑 그래프를 활용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하고 또 와닿는 시간이었고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납북자나 억류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또 그것들이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패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점은 문화의 힘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그 알아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그 과정까지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 문화가 더 전파돼서 북한에서도 좋은 어떠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준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